아마도 나는 경계선이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가망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정신역동적 진단 편람 중 성격에 관한 부분의 집필에 참여할 때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를 특정 성격 유형과 동일하게 봄으로써 많은 것이 희생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심리적 기능의 하나의 수준으로서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서서히 발전하였고, 신경증과 정신병 범위 사이의 경계에 있는 안정적인 비안전성으로서 정체성 통합이 결여되어 있고, 원시적 방어에 의지하지만 현실 검증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관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DSM의 정의가 수용되면서 예컨대 경계선 수준의 강박성 혹은 경계선 수준의 분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잃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된다. 만약 경계선 현상에 관한 우리의 모든 경험적 연구가 스스로를 극화하는 연극적인 경계선 수준의 성격 조직에 한정된다면 경계선 수준의 다른 성격 장애의 병인과 치료에 관해서는 알 도리가 없게 된다. 보드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DSM에서는 하나의 성격 병리의 하나로 봤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 있는 심리 구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성격 유형으로 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드라인이라는 개념을 앞으로 좀 넓게 쓸 거라는 얘기예요. DSM에 나와 있는 보드라인이라는 것이 그 보드라인의 하나의 유형일 뿐이지. 보드라인은 DSM에서 얘기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격 장애 모두에게도 보드라인 레벨, 보드라인 수준의 병리가 있다. 보드라인 레벨의 인격 구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컴버그의 주장이에요. 컴버그의 주장을 맥 윌리엄스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라는 개념은 경계선 성격 장애하고 다르다. 여기서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그러니까 BPO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는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그 BPD. BPD라는 개념은 하나의 정신병리로서의 경계선 성격 장애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건 경계선 인격 조직, 경계선 인격 성격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BPO는 DSM의 경계선 성격 장애를 포함해서 모든 성격 장애 중에 보드라인 레벨, 그러니까 보더라인 경계선 인격 구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넓은 개념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보드라인 개념을 좀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교수님 그다음, 다시 네, 죄송하지만은 예, 지금 경계선 성격 조직이 그 다른 어떤 거에도 약간 경계선 성격이 성향이 약간 혼합된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을 뜻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성격 유형 중에 그리고 우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우리 인격 구조를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사이카틱한 인격 조직이 일부가 있고 보드라인 인격 조직이 있고 뉴라틱 인격 조직이 있고 건강한 인격 조직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사람이다 혹은 강박적인 사람이다 혹은 스키조이드한 사람이다 히스테릭한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격 유형에 보드라인 층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보드라인 층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저도 힘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지층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내 밑바닥에 사이카틱한 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사이카틱한 상태가 돼요. 정신적 상태로 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러낼 수 없잖아. 거기에서 여러분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어서는 저 총수는 저 아이도 참 젊은 청년인데 그 부모는 얼마나 아끼는 아들일까 이러고 생각하는 사이에 자기는 총 맞아 죽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딴 생각하면 절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저게 적이냐 아군이냐만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남으려면 여기서는 사이카틱한 구조 속에 패러노이드 스키드 포지션 멜라니 클라인 얘기는 현재 분열적 자리에 우리가 그 지점에서 우리가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 보드라인 레벨에 있을 때는 난 저 사람하고 독립하고 싶은데 세퍼레이션 하고 싶은데 또 버림받을 것 같은 또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분리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버림받을 것 같은 이런 그런 층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보드라인 레벨의 마음의 상태가 있고 뉴라틱한 상태 내가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마음 심리 내적인 갈등 구조가 우리에게 또 있죠. 그리고 건강한 층이 있는데 그래 어떤 성격이거나 그냥 성격 유형으로 보지 말고 우리 모든 개인에게 보드라인 층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보드라인 성격 장애라는 게 독특한 하나의 이제 성격 장애의 유형으로 마치 그 증상을 DSM에서 규정하는 건 대부분 연극성 장애자의 어떤 그런 증상과 비슷한 걸 가지고 보드라인 성격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박성 성격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사이카틱한 강박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보드라인 레벨의 강박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뉴라틱한 강박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한 강박성을 가진 사람. 우리가 강박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여러분이 또 우수한 학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 건강한 강박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강박 때문에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구조를 어느 성격 유형 하나로만 나누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울한 사람이 건강한 우울함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좋은 질문이신데 누구에게나 보드라인 레벨의 인격 구조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드라인 레벨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성격 유형이 여러 가지 성격 유형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울성 성격이나 편집성 성격, 피약성 성격, 강박성 성격 이런 여러 성격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은 사이카틱한 레벨에서 이런 성격 장애를 겪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보드라인 레벨에서 성격 이러한 강박성 성격이나 우울적 성격이나 피약성 성격이나 히스테리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유형 속에 어떤 사람은 사이카틱한 레벨, 어떤 사람은 보드라인 레벨, 어떤 사람은 뉴라틱한 레벨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성격 유형이 어떤 시줄이라고 한다면 날줄은 여기서 인격 조직이 보드라인 레벨이냐 사이카틱한 레벨이냐 뉴라틱한 레벨이냐 아니면 건강한 레벨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격 구조로 봤을 때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컴버그가 얘기하는 BPO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모든 성격 유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경계선 성격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의 정신병리 편람이라고 할까요? DSM에서는 이걸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격 유형 속에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용어를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것을 쓰면서 경계선 성격 조직에 있는 분 중에 티피컬한 분들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경우에 보더라인 그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따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BPD라는 것을 DSM에서 만들므로써 개념에 혼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BPD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로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BPO를 얘기할 거예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이죠. 그럼 BPO라고 할 때는 모든 성격 유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인격 구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책에 아마 초판에는 각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주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번에 제가 각주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과하고 과일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여기서 각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과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사과하고 감은 비교할 수 있지만 사과하고 과일은 개념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잖아요. 사과는 과일에 속하니까 과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일이 사과라고 할 수는 없죠. 사과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일 중에 사과도 있다는 되는데 과일이 사과라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죠. 마찬가지로 보더라인 퍼스널 디스오더가 보더라인 퍼스널 오거니제이션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자만이 보더라인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격 유형들 속에서도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과일과 사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쉽게 답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과일과 사과는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과는 과일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과가 나 말고는 과일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과 말고 감도 있고 대추도 있는데 대추나 감도 다 과일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도 경계선 성격 조직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성격 장애자들, 우울성 성격 장애나 조증 성격 장애 혹은 강박성 성격 장애자들도 경계선 성격 조직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성격 유형에 경계선 인격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널리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